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4월 29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안전함으로 후퇴할 것이냐 발전을 향해 전진할 것이냐는 당신의 선택이다. 끊임없이 발전을 선택하고 끊임없이 두려움을 이겨내라. 에이브러햄 매슬로우. 제가 이 한 줄 명언을 선택하면서 그 NFT 사용 설명서라고 제가 최근에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도 안전하게 부동산만 계속 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또 오고 있고 NFT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제 스스로가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제 그 강남에서 오픈 모임을 가졌는데 한 2년 만에 오픈 모임을 저도 지난주에 한번 갔고 또 이번 주에 한번 갔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이제 조금씩 이제 없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많은 분들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고 특히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과연 어떻게 되는지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스마일이 신문 기사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관련해 가지고 한 3가지 신문 기사를 갖다 제가 발췌를 했는데 먼저 조선비지의 박지영 기자님 기사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인수위와 당정 첨단 산업 육성 민간 양질 일자리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수위에서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추경안을 제출하고 소상공인 이한 온전한 손실배상이라든지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해서 물가 금리 종합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거 이야기 안 드리고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일단은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발표할 국정과제를 조율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에 이제 일기 신도시가 뭐 특별법을 갖다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좀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또 번복하고 다시 원안대로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은 정치적인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포괄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갖다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5월 10일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현명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도 새로운 정부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갖다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그거를 갖다가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투자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의 비용은 좀 상승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인수위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바꿔나가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통과하게 되면 또 지금 좀 잠잠해 있던 부동산 시장을 또 불을 붙이는 건 아닌가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아파트 주택 임대 사업자를 갖다가 또 최초에는 허용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또 그게 약간 또 유보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지 또 국제 경제 상황이라든지 우리나라 경제 상황 또 최근에 지금 또 금리뿐만 아니라 원화 가치가 또 상당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갖다가 다 보면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이어서 뉴스이스의 박성환 기자님 기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 추진 방향은 단지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재건축 기대감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요. 일기 신도시 단지 집값이 들썩이면서 인수위가 이제 말 바꾸기 논란의 해명을 반복을 갖다 했는데 원칙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주택 공급 신호 후에 단지별 정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감사스마일 생각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금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지금 서울 노후 아파트도 지금 문제가 되지만 일기 신도시 지금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삼본이라든지 군포 이 5개 1기 신도시가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정부에서는 더 큰 부담이 또 될 것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물론 이제 들어오겠지만 5년 안에 들어오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시장에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데,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과 1기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이 정말 뜨거운 감자로 지금 계속 지금 언론이라든지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갖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스마일 TV를 갖다가 애청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게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추진될 것인가, 추진 안 될 것인가를 갖다 보지 마시고, 저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추진이 됩니다. 그러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이 모든 단지가 다 재건축이 되게 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단지별로 해가지고 시간차를 두면서 이런 것들을 갖다 추진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인수위 부동산 팀에서도 아마 이렇게 준비를 갖다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1기 신도시에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1기 신도시에 내가 어떤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걸 갖다 추천드리고요.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1기 신도시에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에서 이제 특별법이 통과되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러다가 말겠지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계획대로 추진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안 됐다고 됐다가 또 안 됐다라고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인수위가 여기에서 1기 신도시 가운데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3월 9일날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이 고양시 일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고양시 일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제가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일산에 있는 주엽동 주변이라든지 마두 쪽, 그 다음에 이런 쪽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니까 상당히 올랐어요. 근데 올랐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의사결정을 하실 분들은 빨리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약 2개월 동안 0.52% 상승했고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좀 높았기 때문에 더 많이 상승하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일산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일산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을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일산 주엽동이라든지 일산 서구, 일산 동구 쪽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라든지 또 CJ 라이브시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대곡 소사선, 또 GTX-A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쪽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재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아마 최근에 좀 급매 위주로 또 많이들 매수를 하시는 것 같고요. 또 매도를 갖다가 하려고 했던 분들도 한번 지켜보자. 5월 10일 이후에 한번 가격을 갖다 보고 판단하자, 아니면 정책을 보고 판단을 하자라고 지금 이렇게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조절에 나선 이유는 불안한 시장 흐름이 적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면 계획대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특별법을 갖다 뭐 제정을 하면서 이렇게 나갈 텐데, 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또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서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뭐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감사스마일 생각은 계획대로 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차분히 기다리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도 생각보다 빨리빨리 또 진행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3기 신도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이 들어가면 3기 신도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1기 신도시에 이제 부수고 새로 지을 동안 가서 살 데가 없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서울 재건축을 갖다가 하게 될 경우에 또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3기 신도시에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입주 일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을 갖다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확실한 주택 공급이 정책이 우선돼야 되면서 계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기조를 5년 동안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벌써 또 10분이 넘어서 마지막으로 국민일보의 이태경 기자님의 일산 분당 등 일기 신도시 대선 후 집값 변동폭 컸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과 좀 비슷한 부분은 넘어가겠고요.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반영이 지금 되어 있으면서 일기 신도시 대선 후에 상승폭이 3배가 됐다. 그 다음에 규제 완화라든지 집값 다시 부추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1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입지와 3기 신도시 입지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1기 신도시의 입지가 가장 좋다라고 저는 지금 3기 신도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서울 접근성이라든지 주변의 인프라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1기 신도시가 만약에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으로만 변화된다고 하면 정말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3기 신도시가 이제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아무리 빨라도 2027년, 2028년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택지지구라든지 신도시가 들어오는 게 한꺼번에 2028년에 모든 게 다 완성되는 게 아니고 삼성을 갖다 예를 들면 삼성의 첫 번째 입주가 12년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22년이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갑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창릉을 갖다 예를 든다고 하면 창릉도 만약에 2028년에 만약에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 그 기간에서 한 10년을 더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동안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창릉 3기 신도시 입주를 위해서 집을 갖다 매도하거나 무주택으로 기다리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를 둘러싼 집값 과열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고 규제 완화가 잠시 안정된 집값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앞으로 이제 인수위원회라는 새로운 정부에서 이런 재건축 규제 완화를 중장기 검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이걸 또 다시 이제 말을 갖다가 이제 좀 다르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말 바꾸기 논란이 일자 공약대로 규제 완화를 진행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중단하거나 이거를 갖다가 없었던 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어차피 지금 30년이 넘었고 40년이 넘어갔던 서울 아파트들도 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새롭게 부수고 새롭게 지어야 되고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계속적으로 시장에 그런 시그널을 줘야지만 주택시장도 안정이 되면서 또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갖다 해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제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어제 강남에서 이제 모임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 부동산이 생각보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 4분 정도 같이 이제 저랑 포함해서 5분 정도가 모임을 가졌었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과 이제 NFT를 갖다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고 있고 제가 공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배울 게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좀 알게 되면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제가 알고 있었던 사항들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에 일기 신도시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객분들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집값이 내려가면 이제 그때 가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못하고 이제 또 정말 시장 상황만 보는데 제가 작년 11월, 12월 달, 올해 1월, 2월 달에 방송했던 거 영상에 한번 되돌려가지고 한번 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지금 사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못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들이 더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을 매수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인사이트를 가져야 되고 부동산 공부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동산 공부를 갖다가 하는 경우가 보통 이제 내가 정말 피부에 와닿았을 때 집 걱정을 갖다가 안 했을 때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냥 집주인이 계속 살아라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거의 그런 것들 고민을 하지 않는데 이제 어떤 결정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니면 어떤 내가 피부로 와닿았을 때 그다음에 주거의 불안정을 느꼈을 때 이런 집을 갖다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감사스마일TV 애청을 하시는 분들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 집값은 항상 비쌌고
어느 때라도 집값은 나에게 부담이 됐습니다. 이 집값을 갖다가 오를 때 집을 사지 마시고 집값이 좀 내려갈 때 그리고 나의 여건에 맞아졌을 때 사지 마시고 여건이 좀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된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고 끝으로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분양만 기다리시지 마시고 또 5월 10일 지나고 나면 또 대출도 조금 완화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하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강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 넘었네요. 제가 시간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더 촉박한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또 6월 1일 날 또 정치적으로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힘이라든지 여러 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6월 1일이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겠지만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부동산 부분만큼은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 또 주말인데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내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